오늘은 프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오늘 코딩하고 나면은 나오는 결과물을 UML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내용은 코딩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록시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프린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터를 출력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결과물을 문자열로 받도록 할게요. 하고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프린티드 문자열은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이 프린터 클래스에 생성자를 옮겨줬던 이 프린터 이름하고 메시지를 조합한 이제 XML 형태의 렌더링 돼가지고 문자열이 넘어오도록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 결과물의 그 문자열은 이렇게 프린터 명을 태그로 감싼 메시지 형태로 나오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 테스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됐고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실패 나오겠죠. 삼성 첫 번째 출력입니다. 삼성 태그 닫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로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로직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린트 메서드를 완성을 했고 다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성공했고요. 자, 프록시 패턴이라는 게 뭐냐? 프록시라는 단어 자체가 대리자, 위임 이런 뜻인데 이 프린터 클래스를 잘 쓰고 있다가 프린트 할 때 좀 로고를 남겨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이 프린트 메소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성하고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린트 시작, 프린트 종료가 네, 프린트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찍어주는 이런 로고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 원칙 중에서 OCP 있죠. 수정에는 닫혀 있고 확장에는 열려 있게 디자인하라. 자, 그러면 기존의 소스를 건드리지 말고 이 프린터 클래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다른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원칙에 의해서 코딩을 한다면 프린터 프록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프록시가 이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하면은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프린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의 프린터를 이용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 프린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록시라는 프린터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프린터하고 프린터 프록시는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르죠. 타입이 다르죠. 타입이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추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추상화하는 과정을 한번 코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스는 이제 원복시키고요. 기존에 있던 프린터 클래스를 추상화해서 프린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블 인터페이스는 프린터를 추상화한 거니까 프린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라고 선언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터가 임플리먼트 한 것으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터란 기존의 클래스는 프린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프린터 프록시라는 프록시 클래스를 프린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프린터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 클래스를 위임한, 대리하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대리자 개념이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은 이 부동산 중개인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가 주인이,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한테 집 좀 팔아, 집 좀 내놓을게요 이러면은 중개인이 집 내놓고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중간에 수수료 받아먹죠.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집 판다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프린터 프록시도 프린트를 한다는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 프린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프린터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 앞뒤로, 프린터 메소드 앞뒤로 뭔가 이제 수수료 챙겨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프린터 메소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프린터 프록시는 프린터가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드와 생성자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록시의 프린트 메소드는 프린터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만들면 돼요. 생성자의 프린터 네임은 요 프린터 프록시가 생성자로 받았던 프린터 네임을 넘겨주면 될 겁니다. 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테스트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서 프린터를 그냥 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프린터 클래스를 프린터블이라는 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프린터 클래스를 프린터 프록시 클래스로 대체를 하려면은 프린터블로 타입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하고 구현 클래스는 프린터에서 프린터 프록시로 바꿔주기 전에 일단 테스트 코드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성공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프린터를 프린터 프록시 클래스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위 클래스를 대체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설계 원칙이 뭐였죠?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프린터 클래스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도 프린터 프록시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확장을 했어요. 로깅 기능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원본 프린터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가 실행되기 앞뒤로 로깅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테스트 코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디버그 콘솔에 프린트 시작, 프린트 종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프린터 프록시라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대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프록시라고 하고요. 원 클래스인 프린터 클래스를 대신하는데 뭐 기존의 원 클래스의 로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클래스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대로 이용한 거 뒤로 뭔가 일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챙겨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게 프록시 패턴이라고 합니다. 프록시 패턴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지금 로깅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프린트라는 행위를 하기 앞뒤로 가로채기를 할 수가 있었죠. 이 가로채기를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투과한다라는 것은 이 메소드의 앞뒤로 뭔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기능을 제어를 하는 것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AOP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AOP 기능을 이용하면은 특정 메소드가 실행되기 앞뒤로 뭐 로깅을 찍는다든지 권한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프록시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이 로깅이라는 기능은 프린트라는 기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죠. 이 로깅이라는 기능은 프린트 말고도 다른 여러 기능에 필요한 부분이고, 프린터라는 기능하고 로깅이라는 기능은 분리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디자인 원칙의 관심사 분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로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로고를 찍는 요 기능은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 그 다음에 이 로깅은 메소드가 실행된 후에 실행되는 거죠. 요거를 좀 추상화해서 인터페이스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인터페이스 이름을 어스펙트라고 했어요. AOP에 나오는 용어죠. 특정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 before라고 정의를 했고요. 메소드가 실행된 후의 로직, after라고 했어요. 추상화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로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로깅 클래스를 프린터 클래스의 생성자가 생성될 때 주입을 해주자, 인젝션을 시켜주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거를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깅이라는 어스펙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before라는 메소드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로깅을 우리가 작성하던 게 프린터 프록시죠. 프린터는 건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프린터 프록시 클래스가 생성될 때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system.out.println 이거 필요 없죠. 프린트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로깅에 before 메소드를 호출해주고요. 로깅에 after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스펙트를 하나 더 인젝션을 받기 때문에 로깅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겁니다.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로깅을 프린터 프록시에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로고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록시 클래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프린터 클래스를 아주 여유 있게 확장을 했죠. 기존의 프린터 클래스가 갖고 있던 로직은 변경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 전후로 로깅이라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한 체크까지 해달래요. 권한 체크를 해서 권한이 없으면 프린터를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깅을 이용했던 것처럼 프린터 프록시에 이제 before, after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스펙트 하나를 또 권한 체크라는 유저 오스라는 어스펙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주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린터 프록시도 생성자를 어스펙트를 하나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어스펙트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스펙트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다 생성자를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떤 클래스는 로깅만 필요할 거고 어떤 클래스는 권한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할 때마다 뭐 프록스 클래스가 이렇게 확장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생성자를 또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건 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여기서 자바에서는 이런 문법이 있죠. 점점점. 이런 어스펙트들을 배열로 관리를 하자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배열을 딱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파라미터 형태로 이제 바꿔주려면 이렇게 점점점 이런 문법이 있고요. 어스펙 요 점점점이 붙으면 이제 어스펙트 타입 여러 개를 이와 같이 로깅, 유저 오스, 그 다음에 뭐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점 찍어서 어스펙트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터 프록시 내부적으로 어스펙트를 배열로 관리하는데, 이 배열보다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바꿀게요. 리스트 오브라고 하는 것은 배열을 받아서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제 어스펙트 들어간 거를 포문 돌려서 비포와 애프터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얘도 이제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보니까 유저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안 만들어줬네요. 메소드 실행된 후에는 권한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깅이라는 거를 이제 어스펙트로 바꿨으니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어스펙트들의 프린트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비포를 쭉 다 이침을 이용해서 다 실행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실행된 후에 또 이치문을 이용해서 애프터 메소드를 전부 다 호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포이치하고 이 화살표 함수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람다식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강의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를 이제 돌려볼게요. 로깅 스타트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당신의 권한은 이렇게 유저 오스 어스펙트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로깅 엔드 시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저 오스에서 애프터에 대해서는 없었죠. 실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3개의 로고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코프 치원 원칙에 의해서 프록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존 클래스의 로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클래스를 대체하면서 OCP도 만족하는 그런 좀 유용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프록시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투과성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어스펙트를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자,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스펙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을 때 리스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어스펙트는 집어넣은 순서대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애프터 할 때도 순서대로 동작을 하고 비포 할 때는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데 애프터 할 때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먼저 실행했던 어스펙트가 애프터에서는 제일 나중에 실행이 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쉽죠.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순서를 지정해서 어스펙트가 동작하게끔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 어스펙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로깅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제 유닛만으로는 테스트가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는 거죠. 보이드 메소드에 대해서. 이 before라는 메소드가 보이드 메소드잖아요. 이 보이드 형태의 메소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유닛만으로는. 이 보이드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이드를 리턴을 주는 걸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보이드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보이드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되었는가를 체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려면 이 모키토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모키토 사이트를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이 그레들 지금 이 프로젝트가 그레들 프로젝트인데요. 그레들 프로젝트에 라이브를 추가한 다음에 뭐 모키토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모키토로 검색을 합니다. 모키토 프레임워크 사이트 하우 보면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레들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레들에서 디펜던시즈 항목에
디펜던시즈 항목에 얘를 카피해서 넣으면 된대요. 이렇게. build.gradle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디펜던시즈.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추가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 밑에 뭐 뜨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들에.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눈에 안 보이는데 행여나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들 플러그인 설치하신 분들은 요 동글뱅이 표시 있죠? 예, 얘를 한번 해주시면은 리로드 그래들 프로젝트를 리로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겁니다. 우측 상단에 이거를 한번 이제 리플래시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쭉 이제 돌아가고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빌딩 뭐 어쩌고저쩌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들에서 디펜던시즈 항목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그래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키토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열어서 프로젝트 테스트. 얘는 그대로 두고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뭐 그대로 작업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깅이랑 유저 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스펙트라는 타입으로 주입을 받는 거죠. 주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프린터블이라는 우리가 프린터를 테스트할 때는 프린터만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프린터가 동작을 할 때 로깅을 몇 번 호출했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로깅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린터 입장에서는 테스트할 때. 자, 그래서 얘를 가짜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목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목이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얘를 가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 줄 때 쓰는 게 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태틱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기토, 가짜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스펙트를. 유저 오스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가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스펙트를 구현한 로깅 클래스죠. 예, 로깅 클래스인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도 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짜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키토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이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짜가 하는 일을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ogging.before라는 메소드가 호출을 몇 번 했는지 useOS.before라는 메소드가 몇 번 호출했는지 그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키토에서는 이제 verify 그 다음에 목객체니까 logging이라는 각자 객체를 검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 호출됐는지. 이때 times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호출했다. 점 찍고 before 이렇게 적어줍니다. before 가짜 객체 로깅에 before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게 한 번 호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도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times라는 스테이틱 임포트. 모키토 times. 이렇게. 얘도 임포트. 모키토 verify. 이 어스펙트 로깅이란 애가 비포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어떤 출력을 찍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프린터 입장에서는. 테스트 코드로 이 로깅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따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라 이거죠. 지금 여기 프린터에서는 관심 갖는 게 몇 번 호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로깅 비포 한 번 호출될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다음에 유저 자, 이제 터미널 제가 지금 닫아놨습니다. 터미널에서 뭐 출력 몇 번, 뭐가 호출되는지는 이제 이 로깅이랑 클래스를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통과됐는데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실 수 있으니 얘를 times를 한번 두 번으로 해볼게요. 돌려보면은 에러가 나야 됩니다. 네, 에러가 나죠. 네, 당신은 두 번 실행될 걸로 생각했는데 한 번 실행됐다. 자, 아까 전에 이거 제대로 되는 걸로 또 바꿔놔야죠. 실패했으니까. 아까 전에 목기체를 만들 때 이 로깅이라는 클래스, 그다음 유저오스라는 클래스
요거를 가짜 객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구현된 클래스잖아요. 구현된 클래스인데 이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구현된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도 가짜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행해 볼게요. 네, 성공. 우리가 로깅이라는 어스펙트도 필요하고 유저 오스라는 어스펙트도 필요한데 아직 내 담당이 아니라서 옆 개발자 담당이라서 아직 클래스로 구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스펙트라는 클래스로 구현하기로 했어. 그럼 일단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로 각자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가짜 구현 클래스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옆 개발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테스트할 이유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깅이라는 가짜 클래스, 유저 오스라는 가짜 클래스 얘를 주입을 해주는 거죠. 가짜를 주입하고 그 가짜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몇 번 호출됐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이드 메서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호출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성했던 이 프록시 디자인 패턴 구현한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mething service mai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코드에서 이제 프린터, 원래는 프린터만 있었죠. 이 프린터 클래스만 있었는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와가지고 로깅 기능을 넣어달라. 그래서 로깅 기능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린터 클래스를 수정한 게 아니라 대리할 수 있는 프린터 프록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프린터 프록시로 이 프린터 클래스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타입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프린터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프린터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린터 프록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프린터 프록시에서 프린트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프린트 프록시가 기존 프린터 클래스의 프린터 메소드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유즈 여기 써 있죠. 유즈 사용하기만 하고 얘가 호출을 하는 거죠. 프린터를 호출해서 얘를 사용하기만 하고 그 앞뒤로 얘가 실행되기 앞뒤로 before after 여기 있죠. before after를 실행을 해서 로깅을 앞뒤로 넣어준 거죠. 프린터 프록시의 프린트 메소드에서 이 원본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앞뒤로 우리가 처음에는 코드로 작성했었죠. 근데 로깅이란 기능은 프린터에서는 관심 없는 기능이잖아요. 또 나중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능은 별도의 타입으로 추상화를 해서 그 추상한 거를 구현하게끔 구성을 했죠.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서 전략 패턴, 스트래티지 패턴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고요. 이렇게 디펜던시 인버전을 이용을 해서 의존성을 프린터 프록시는 어스펙트만 갖도록 하고 구현은 어스펙트를 구현한 애들만 이렇게 갖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디펜던시 인버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프린터 프록시 생성자의 어스펙트를 요 어스펙트 타입들을 주입을 해줬죠. 요거를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디펜던시 인젝션 인버전이 아니라 이제 인버전 요 상태에서 인버전 상태가 돼야 인젝션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인젝션을 해줬죠. 디펜던시 인젝션. 이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린트 앞뒤로 이제 포이치문 이용해서 비포 메소드 실행하고 애프터 메소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죠. 프록시의 장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 하셨다시피 투과성, 제어가 가능하다. 특정 메소드를 실행하기 직전, 직후에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에도 좀 잘 어울리죠. 자식 클래스를 대체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됩니다. 프록시 패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장점이 있는 클래스인 것 같고요. 프록시 디자인 패턴을 배우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AOP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프록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